여러분 이번 6월 모의고사 난이도가 쉬웠다 어떻다 말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어려웠다고 평가를 받았던 모의고사들도요. 그냥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만 하면 그 학생들이 정답을 못 고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짧은 그냥 글에서 정확히 읽으시면 돼요. 다른 문제 푸는 요령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I'll cut the bullshit and take the points. 자, 이번 29번 문제는요. 하나밖에 안 나온 소중한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소중하게 풀어볼게요. 자, changes in the degree of closeness are quite important in managing emotional intensity. 변화요. 뭐에서의 변화요? 약간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요. 이 변화들은 입니다. 자, changes가 주어니까 R이 오는 게 맞죠? are quite important. 꽤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에 중요하냐면요. 다루는 것에 중요합니다. 감정의 강도를 다루는데요. 친밀성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대요. Take for example, emotions induced by television. 예를 들어서 취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뭐를 생각해보세요? 감정이요. TV에 의해 유도된 감정을 그 예시로 취해보세요. Changes and familiarity are important in making the fictional environment more real. 자, 그 친밀함과 익숙함은요,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에 중요하냐면요. 만드는 것에 중요합니다. 이 make가 이렇게 전치사구지만 이렇게 전치사구로 쓰이는 이 동명사, 전치사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동명사는요. 명사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의미상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또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에 중요하냐면요. 그 허구의 환경이 더욱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허구의 환경을 진짜처럼 생생하게 만드는 것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most TV shows are set in the present or in a time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 그래서 대부분의 TV 쇼들은요. 설정이 되어집니다. 설정이 되어집니다. 현 시대예요. 혹은 어떠한 시대예요. 어떠한 시대인데요. 그 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시대에다가 작품의 설정을 둡니다. Most characters are supposed to be types with whom we are familiar. 대부분의 그 작품 속의 캐릭터들은 되어 있습니다.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입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요? 여기에다가 그냥 저 타입을 넣어주세요. 선행사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We are familiar with the type.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그 타입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make it easier for us to perceive the imaginary story to be a real one. 이거 쉬웠죠? 그냥 읽다가 불편해가지고 to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친밀함과 익숙함은 만듭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목적어가 가목적어인 it이네요. 그러면은 뒤에 진목적어인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to perceive가 와야 되고 그리고 얘는 의미상 주어겠죠. 그러면은 이런 친밀함과 익숙함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 상상 속의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In other circumstances, such as when violence is shown on TV, the closeness variable is used to reduce emotional intensity. 그래서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더 친숙한 그런 배경을 잡지만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TV에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요. 이러한 친밀함에 있어서의 변화가 사용되어집니다.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요.
감정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너무 폭력적이나 잔인한 거는 뭐 시대를 중세를 배경으로 한다든가 가상의 뭐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준대요. Television entertainment tends to place social problems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 letting us watch those fictionalized characters search for solutions to our problems in settings safely distanced from our own. 여기 좀 문장이 복잡한데 천천히 끊어볼게요. 그래서 TV 연예 산업은요. 경향이 있습니다. 이 tend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보어로 취해주는 동사예요. 위치시키는 것의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들을요. 폭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사구문이에요. So that let us. 그래서 그 결과로 하면서요. 뭐가 뭐 하도록요? 여기가 분사구문이지만 분사구문은 이제 동사를 부사로 바꿨지만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할 수 있어요. 허락하면서요. 우리가 보는 것을 허락하면서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준동사가 또 와줬는데 얘도 letting us watch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지만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또 가지고 있어서 얘가 새끼를 쳐요. 그래서 얘도 또 those characters, watch를 또 동사로 삼아서 those characters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또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도록 허락하면서요. 그 허구의 캐릭터들이 찾아다니는 것을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도록 허락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가지는 문제들을 허구의 캐릭터들이 허구의 배경 속에서 찾아가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대요? In settings, 환경 속에서요. 어떤 환경 속에서요?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실제 세계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옛날 그 배경에서 허구의 인물들이 우리 삶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도록 허락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겪는 고통을 약간 거리두기하고 보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When violence occurs in a contemporary setting, it is generally the product of the interaction of police and criminals. Again, it is removed from the lives of good citizenry.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각하고 너무 공포스러운 것들은 설정이 과거나 허구의 배경으로 하지만 그게 또 현대에서 그냥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배경으로 삼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그 폭력은 일어납니다. 동시대의 배경에서 일어나지만요. 그럴 때도 it은 가주어고요. 가주어가 아니네. 가주어가 아니라 그냥 이게 폭력이네요. 그 폭력은 일반적으로 산물입니다.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경찰과 범죄자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여기 대쉬를 통해서 그 말을 한 번 더 풀어서 반복해 주네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그 폭력은 좋은 시민들이 사는 일반적인 삶에서 제거되고요.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그 경찰들과 범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배경으로 삼는 거네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문법 문제 풀기는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정답을 고르고 그냥 뒤에 문장이 좀 복잡했어요. 자,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냥 요령 없이 문장 읽어볼게요.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 involves not just finding a voice but ensuring that voice resonates with your intended readers. 얻는 것이요. 뭘 얻냐면요. 독자들을 얻는 거요. 당신이 쓴 글에 대해서 독자들을 얻는 것은요. 포함합니다. not just but 그러면은 한 목소리를 발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뭘 포함하나요? 얘도 목적어고 얘도 이렇게 목적어네요. 병렬로.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의도된 독자들과 공명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외치면 안 되고요. 나의 외침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타겟으로 삼는 구독자와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야 구독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네요. 제가 좀 그런 거에 약해가지고 소통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네 저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모의고사 지문들 보면요 다 삶에 도움이 되고 심금을 울리는 그런 지문들이 참 많아요. 자, entrepreneu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that makes them memorable and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s. Drawing customers to their products or services. 분사구문 되게 많이 사용하네요. 자, entrepreneurs 하면 사업가들은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려면 고객과 공감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어떤 사업가들인지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성인데 무슨 중요성이래요?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이래요. 뭘 구축해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성이에요. 어떤 브랜드냐면요. 여기가 가리키는 건 entrepreneurs. 그 사업가들을 기억에 남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얘랑 이렇게 병렬이네요. 그리고 그 사업가들을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구분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의 필요성을 사업가들은 잘 이해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또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요. 소비자들을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들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과로 이렇게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었어요. They achieve this by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 crafting a unique value proposition, and shaping a recognizable identity. 그 사업가들은요, 성취합니다. 이러한 것을요. 어떤 방식으로? 핀포인트.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 광고 X 막 광고 있는데 이렇게 X 엄청 작잖아요. 그 X 정확하게 누르려고 이렇게 핀포인트 하는 거. 핀포인팅. 그렇게 작은 타겟을 이렇게 잡음으로써 이러한 것을 성취합니다. 그들이 타겟이 되는 그 청중들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아무도 건질 수 없고 내가 딱 타겟으로 하는 내가 만든 상품을 필요로 하는 그 고객을 정확하게 이렇게 타겟으로 삼음으로써 이런 것을 성취합니다. 여기 또 분사구문이에요. 아니구나. 분사구문 아니구나. 미안.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다 바이에 이렇게 병렬되는 거네요. 이런 것을 성취한대요. 핀포인팅 함으로써 그리고 unique value proposition, 아주 독특한 가치에 대한 제시를 정교하게 만들어 나감으로써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의 감성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형성해 나가면서요. 눈에 띌 만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을 성취한대요. 자, while scholars might initially find these entrepreneurial concepts alien, they actually engage in similar practices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writing. 반면에요. 근데 여기 사업가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학자들로 조금 바뀌었네요. 학자들이 어쩌면요, 처음에는 발견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업가들의 발상이 목적격 보어, alien, 외계인 아니고 낯선이죠.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낯설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요. 학자들은요, 실제로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이 비슷한 행위예요. 뭐 할 때? 학자들이 set themselves apart, 그들 스스로를 두드러지게 할 때요. 약간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두드러지게 할 때요. 근데 이거 set apart랑 distinct랑 완전 똑같은 말이네요. 그 스스로를 차별화할 때 이미 그 학자들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대요.
그들이 학문적 글쓰기에서요.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보세요. Consider. 생각해 보세요. 그 typical literature review and motivation section of a scholarly article. 생각해 보세요. 뭐를요? 전형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리뷰나 아니면은 그 학술적 기사의 동기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대시를 통해서 동격으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문학 작품의 리뷰나 학문적 잡지에서의 동기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 목적이 글쓰기의 목적이 뭐래요? To highlight,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Gaps in existing research and position oneself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se overlooked areas. 여기서 전 3번에서 조금 어려웠거든요. 약간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갭이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그 글쓰기의 목적은 학문적 글 쓰는 사람들도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학자들로부터 자기가 구별되도록. 그래서 청중을 얻는 글을 쓰는 거래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자면 그런 글쓰기의 목적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갭하면요. 여기서는 이제 빈 부분이에요. 빈 부분. 빈 부분. 메꿔야 할 빈 부분이에요. 빈 부분을 강조해 줍니다. 이미 존재하는 연구에서 이미 존재하는 연구 속에 비어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to highlight가 1번이고요. to position이 2번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학자 자신을 한 사람으로서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 overlooked areas, 간과된 그런 빈 부분을 설명해주는 한 특별한 학자로서 자신을 위치시켜주는 것이 학문적 글쓰기의 또 목적입니다. 독자를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자기를 차별화하는 것처럼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도 다른 연구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한 그 부분을 자기가 설명하는 한 사람으로서 위치시켜주면서 자기만의 구독자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럽다. The challenge as Labouré suggests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but in cultivating a distinctive voice that makes readers think, ah, this sounds like the author. 브래켓 처리해서 아주 강조해줬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또 풀어서 설명해주네요. 이 동격에 이렇게, 그러니까 컴마 있을 땐 요 좀 빼주시고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말하듯이 도전 과제는요, is not, 아닙니다. 있지 않습니다. 도전 과제는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내는 것만의 그 글쓰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에 있냐면요. 키워내는 것에 있습니다. 구별되는 목소리를요. 다른 작가나 다른 상품으로부터 자기가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그런 특징을요. That makes readers think. 어떤 목소리냐면요. 독자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목소리요. 어머, 이거는 문체가 딱 이거잖아. 이거는 딱 뭐 그 지브리 그림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작가를 딱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자신만이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It'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s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that leaves a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 그러니까요, 그 자기 독특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에 관한 것이래요. 뭐와 뭐 사이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표현과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래요. 당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과 그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서 독특하게 사람들에게 다 어필할 수 있는 그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거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어때야 돼요? 남겨야 되죠. 사람들한테 인상 깊게 남아야 되죠. memorable하게. 아까 위에서 나온 단어 아니에요? memorable 해야 되는데 그러면 temporary impression
일시적인 인상을 준다면 그게 기억에 잘 남나요? temporary 아니죠. 반대로 돼야겠죠. 여기서 lasting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지속되는, 아주 오래 지속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On your audience, 당신들이 독자에 대해서요. 당신들이 독자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주는 독특한 목소리.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32번. 32번은 조금 어려웠어요. 뭐 그냥 요번 문제 중에서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이것도 뭐 그냥 읽어볼게요. 자, writers often give us the impression that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when in fact they have simply given you an outline to fill in. 작가들은 자주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어떤 인상이요? 동격에 대신해요. 그 작가들이 우리에게 이미 묘사해 주었다는 그런 풍의 인상을 줍니다. 그들의 캐릭터의 faces,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미 설명해 주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언제요? 사실은 작가들이 단순하게 주었을 때요. 당신들에게 an outline, 윤곽만을요. to fill in, 그 안을 채워나갈 윤곽.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채워나갈 대략적인 윤곽만을 주었는데도 자세히 설명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좋은 작가네요. 그게 작가의 능력이죠. of Ash. 애쉬가 여기 of 애쉬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헷갈렸어요. 애쉬에 관해서라면 근데 애쉬가 누구래요? 동격으로 또 설명을 해줘요. 허먼 브로치의 그 명작인 Sleepwalkers, 목류병자들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는 거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이 사람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한 캐릭터인 이 애쉬라는 사람에 대해서라면요. 우리는 오직 배웠습니다. 어떠한 사실을요? 대니아 전체의 사실을요. 그 애쉬라는 사람이 커다란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우리한테 이것만을 말해준 거예요. Isn't so,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그의 얼굴이 dentate. 수능 그거 수능 할 때 그 단어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단어 그냥 어떤 주제마다 맨날 똑같은 단어 반복되는데 그냥 글만 잘 읽으면 되지 뭘 자꾸 단어를 외워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덴테이트 같이 낯선 단어 여기 줬잖아요. 이가 있는. 그러니까 왜 자꾸 뭐 외운다고 하고 막 요령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문장만 제대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그 작가가 우리한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그 캐릭터의 얼굴이 아주 치아로 가득 찬 공백으로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Most often, 오히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잘못 받아들입니다. 여기 어려워요. 여기 잘 보세요. 자주 우리는 잘못 받아들입니다. 뭐를요? being told. being told가 telling 하면은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being told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사실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무엇에 대해 듣냐면요. 어떠한 효과를 누군가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외모에 대한 설명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외모를 더 자세히 설명할수록 그 외모가 가지는 효과를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오히려 그걸 더 망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특징만을 정수가 되는 특징만을 뽑아서 해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의 실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모의고사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포착되는 그 각도마다 다르고 이렇게 받는 빛의 조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데 그 정수를 뽑아서 표현하는 것이 뭐 글쓰기의 목적이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모의고사에서 그런 까라의 그 주제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쵸? The poet
Mallarmé's advice. 거봐, 또 못 알아들을까봐 또 예시를 들어서 엄청 자세히 설명해줘요. The poet Mallarmé's advice peindre non la chose mais l'effet qu'elle produit. 불어로 막 이렇게 해놨는데 말라르메라는 시인의 이 조언은요. 동사 어디 갔냐? 여기서 동사. 나머지는 이 조언에 대해서 다 부연 설명해주는 대시. 여기까지가 다 조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재적인 시인의 조언이 뭐예요? 그리세요. Peindre non la chose mais l'effet qu'elle produit. Paint, 그리세요. Not the thing itself. 그 물체 그 자체가 아니라 뭘 그리세요? Effect it produces. 그 물체가 만들어내는 효과를 그림으로 그리세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나 작품이라는 거는 그 자체를 사실적으로 엄청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정수를 뽑아서 그것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작품의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조언은 sound like a self-denying ordinance.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작가가 해야 되는 일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원칙처럼 들립니다. actually 하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해주네요. 사실은 it is a rather clever way out of an intractable problem.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 이 말라르메라는 시인의 조언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다소 clever way, 똑똑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다룰 수 없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 다룰 수 없는 문제는 여기서 잠깐 지나친 그거예요. mistake.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듣는 사람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영어 강의 많이 봤는데요. 제가 하는 강의가 그런 강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when in one of his novels, Evelyn Waugh says of a new character that he had just the kind of appearance one would expect a young man of his type to have and nothing else, you still feel as if 여기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를 앞에 나왔던 걸 쭉 다시 해서 이렇게 마감해주는 문장으로 근데 좀 복잡해서 잘 읽어볼게요. 여기 또 이렇게 이런 거 빼주시고 그러니까 말라르메의 소설들 중에 하나에서 에블린 워크라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 말라르메가 아니구나. 다른 또 작가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안 해. 이 다른 작가가 말할 때요. 뭐에 관해서 말할 때요? 여기 또 이렇게 빼주세요. 말하다가 여기 동사고요. 여기 전체가 이렇게 목적어예요. 그 안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낀 거예요. 이 작가가 한 새로운 캐릭터에 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캐릭터가 그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종류의 외모를요.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된 건데요. which가 생략된 건데 이 appearance가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appearance를 여기를 생략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로 이어붙인 거예요. 다시 잘 해석해 볼게요. 이 작가가 말했습니다. 한 캐릭터에 관해서요. 뭐라고요? 그 캐릭터는 그저 그런 종류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외모냐면요. 어떠한 사람이 기대할 그런 외모요. 어떠한 사람이 한 젊은 남자 of his type 그런 종류의 젊은 남자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어떠한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전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만 그 캐릭터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한대요. Nothing else, 다른 것은 설명하지 않고요. 그런데 독자들은 여전히 느낍니다. 마치 당신들이 뭐뭐 한 것처럼요. 이거를 뭐 좀 더 자세히 또 풀어야 되나? 이미 이해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그냥 어떤 소설 캐릭터에 대해서 영호는 20대 초반의 남학생들 뭐 복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전형적인 외모를 가졌다. 20대 초반의 공대 복학생들이 지니고 있을 만한 전형적인 외모를 가진 청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는 건지 선택지로 넘어가 볼게요.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s like. 1번부터 답이 나왔네요. Have been told. 말해진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해진다는 건 아까도 뭐 말했듯이 뭐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진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느낍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무엇처럼 what, like what. 뭐처럼 그가 보이는지, 어떻게 그가 정확하게 보이는지를 말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대략적인 설명만 주었는데도요, 우리는 알아서 스스로 그 캐릭터의 얼굴을 떠올린다. 얘가 이제 마지막 퍼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여기 다른 선택지들 보시면요. His social group. 사회적 그룹의 멤버가 된 것처럼 느낀다. 사회적 그룹과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already know what will appear to him in the story. 이야기 속에서 what will happen to him in the story. 그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having given, 주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상세한 묘사를요. 오, 매력적이에요. 이거 진짜 매력적이죠. 근데 about his behavior, 행동에 대해서, 행동과는 상관이 없고 외모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느낍니다. recognize the core characteristic of his personality. 그의 성격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마치 인식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도 조금 매력적이긴 한데 여기 성격이나 행동 아니었고요. 그 외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37번. 37번이 저는 제일 문제 풀기는 쉬웠는데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머릿속에 그리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시작부터 말씀드린데 문송하고요.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선형 수학하면은 뭐 직선의 방정식 그런 건가요? 일단은 여기 박사안의 제시문 읽어볼게요. 자, a good example of chaos is the magnetic pendulum sold as an executive toy. 혼돈이라는 것의 아주 좋은 예시는 자석 펜듈럼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험용으로 뭐 가지고 놀고 이렇게 막 뭐 실행하는 그런 장난감으로서 팔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실제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장난감으로서 팔리는 자석 펜듈럼이 혼돈의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석 펜듈럼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자석들을요. 어떤 자석이요? 사각형 안에 배열된 자석을요. at the base, 밑부분에요. 그리고 여기가 1번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펜듈럼을요. 그 자석들 사이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펜듈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림 이거 발로 그린 그림 이거 원래 그림 못 그려요. 공간 감각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 자석들이 막 이렇게 자석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펜듈럼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여기 실 이렇게 이런 장난감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질 수 있는지 ABC를 좀 스캔을 해봐야 되는데요. In order to produce chaos, the iteration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모르는 단어 뭐 다 자꾸 수능 잘 보려면 단어 어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여기 줬어요. 반복. 근데 반복인데 그 반복이잖아요. 뭘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직 반복이 안 나왔어요. 그럼 A는 째껴주시고요. 제시문 다음에 B나 C 중에 하나예요. 그럼 B도 좀 읽어볼게요. Release the pendulum and note the magnets that it visits and in what order. 그러면은 여기 잡고 있는 여기 손으로 잡고 있던 이 펜듈럼을 놔주세요. 그리고 잘 관찰해 보세요. 자석들을요. 어떤 자석들을요?
펜듈럼이 방문하는 자석들이 어떤 자석들인지 좀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그럼 여기 펜듈럼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석 이리 갔다 막 이렇게 하겠죠. 어떤 자석으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가는지를 잘 관찰해 주세요. 이거 좀 여기 이어져야 될 것 같죠? 자, B 먼저 이어주시고요. If the pendulum is released from the same position a second time, the pattern of movement may at first be the same, but soon it'll become completely different. In fact, the pattern of its movement is chaotic. 만약에 그 펜듈럼이 이렇게 놓아진다면요. 똑같은 장소에서 놓아진다면요. 두 번째도. 그러니까 펜듈럼을 처음에 놨더니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똑같은 위치에서 펜듈럼을 딱 놓아줬더니 그 두 번째에도 그런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대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펜듈럼의 움직임의 패턴은요. 그래서 may at first be, maybe. 처음에는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곧 그 펜듈럼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의 패턴은 chaotic,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chaos가 뭔지는 안 나왔고요. 이 움직임이 chaotic 하다는 것만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A와 B 중에 B 다음에 A와 C 중에 뭘 이어야 될지 생각해 보는데요. 아직도 그 iteration은 안 나왔어요. 그럼 C를 한번 이어볼게요.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자연스럽죠. 얼마나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건 간에 그 펜듈럼이 시작하기 위해 놓아주도록 in the same position, 똑같은 장소에서 아까와 같은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해서 펜듈럼을 이렇게 놓아주건 간에 그 펜듈럼은 갈 것입니다. 방문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일련의 지점들로 갈 것입니다. On the two occasions 하면은 각각의 다른 두 경우에 완전히 혼란스럽게 그냥 패턴 없이 아무거나 막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펜듈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번 이렇게 자꾸 놓아주면은 한두 번은 같은 순서로 같은 자석을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건 간에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각각의 다른 두 번의 이 두 번의 시행이 전혀 달라질 거라. 이거 무슨 뭐 확률 막 독립 막 이런 건가? 나 진짜 이거 그런 거를 수학적인 것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될 것이래요. Chaotic systems are generated by iteration, though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그래서 카오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가 나오네요. 그 혼란적인 시스템들은 만들어집니다.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반복, the iteration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그 반복이 혼돈으로 이끄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림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iteration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모든 iteration이 chaos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여기 chaos가 이렇게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B, C, A로 이어줄게요. 자, in order to produce chaos. 맞아. 여기서 chaos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chaos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chaos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 반복. 그렇죠. 이렇게 자꾸 펜듈럼을 놓아주는 반복. 그 반복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범위 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What is called a non-linear system.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Nor are all non-linear systems chaotic. 모든 그 비선형적인 이런 것들이 이거 맞나?
뭐 비선형적인 이런 것들이 모두가 케이어스는 아니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해도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그런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혼돈인 것은 아닙니다. 커런을 통해서 더 자세히 또 설명해 주네요. To become so. 혼돈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시스템이 일 필요가 있습니다. pushed, 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점, 어떤 특정한 지점 밖으로 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불리는요? bifurcation, 분기점이라고 불리는 지점 밖으로 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뭐 특이점에 도달한 무슨 막 그런 밈 같은 게 많던데요. 뭐 특이점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다가 어떤 분기점을 넘어서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특이점을 넘어설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선형적이라고 모두 혼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혼돈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분기점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돼야지 혼돈이다. 이런 것 같아요. Before that point is reached, they may behave in a quite orderly fashion. 그럼 이 분기점에 다다르기 전까지요. 처음 한두 번의 펜듈럼의 시행은요. 꽤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행동할지도 모른대요. 그래요. 처음 이걸 시행할 때 이런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시행할 때 한두 번은 순서가 맞을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어떤 분기점을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마구잡이로 섞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답은 BCA였고요. BCA 3번이었고요. 39번도 이거 무슨 수학적 개념에 대한 비유예요. 제가 아까 그 말라르메처럼 문학적인 것의 비유는 되게 강한데 문송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해볼게요. 자, they might be sitting still as they imagine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 along their path, but they are reliving, at least in their imagination, the movement of their feet. 데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쩌면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동안에요. 모든 이런 앞뒤로 걸어다니는 움직임을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서 잠깐만 한번 꼬였더니 자,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상상할 때요. 이 모든 앞뒤로 움직이는 걸음을요. 길을 따라 걷는 것을요. 그 다음에 세미컬론 있으면은 그냥 뭐 근데 벗이 또 있네. 세미컬론 있으면 비슷한 맥락으로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치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머릿속에서 그걸 상상할 때.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상상 속에서요. 뭐를요? 그들이 발의 움직임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발의 움직임을 상상해서 다시 그 장면을 살아보고 있는 거래요. 자, 근데 이거 문장 삽입 문제는요. 사실 1, 2, 3, 4, 5번에 다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게 문제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 2, 3, 4, 5번에 다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 글이 말이 되게 항상 그 문제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그냥 아예 제외하고 여기를 그냥 읽어볼게요. Researchers are studying how our everyday physical experiences in the world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연구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적인 경험들, 물질적인 신체적인 경험들이 contribute, 그러면 여기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체 활동 경험들이 주어예요? 동사가 여기 있네요. 기여하는지를 연구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수학적인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요.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수학적 개념을 이해에 헌신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럼 뭐 손가락 가지고 덧셈 뺄셈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 근데 손가락 움직임이 아니라 걷는 거네요. 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경험을 예를 들자면요. 그 경험은요. can be, 될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for thinking about arithmetic. 산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산수가 될 수 있대요. 계속해서 이어져야겠네요. The path, 그 길이라는 것은 시작합니다. At some point zero, 0이라는 어떤 포인트에서 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as children walk along, 어린이들이 그 길을, 그럼 여기를 path라고 할게요. 어린이들이 그 길을 걸어감에 따라 every step, 모든 하나하나의 발걸음들이 takes them one unit further, 데려가 줍니다. 그 아이들을요, 1이라는 단위만큼 멀리 데려가 줍니다. From the starting point, 시발점으로부터요. 여기가 시발점이면은 아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걸음 하나가 스텝 하나가 1로 가고 2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미컬론 있고 또 계속 비슷한 문장이 이어지네요. 아이들은 심지어 half 스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반걸음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1, 2, 2.5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요, 아이들은요, 스킵,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2개의 발걸음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상상하기를 원한다면 what it might mean to add 9 and 5 and 9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어린아이들이 상상하고 싶다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를요. 근데 여기가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네요. 5 더하기 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이들이 상상하고 싶다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9걸음을 걷는 것을요. 그리고 나서 5걸음을 더 걷는 것을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번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런 거 아니고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이 발걸음을 덧셈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하는 과정은요, 또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것을요. 14-3에 대해서, 14 빼기 3에 대해서도 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걷는 것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14걸음 갔다가 3걸음 물러서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은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을 배울 때도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If they close their eyes, they might even imagine the shape of the path, the smell of the trees, and the sound that is made when they step on the dried leaves. 이건 좀 필요 없는 문장이라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 어린이들이 눈을 감는다면요. 그들은 심지어 상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길의 모양과 나무들의 냄새와 그리고 모든 발걸음 they step on the dried leaves. 건조된 낙엽을 밟을 때 그들이 발걸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소리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자, 여기 다 들어가도 말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 5번에 들어가야 말이 되겠죠. 왜냐면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걸음들을 상상하면은 이런 것들 또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말이 되고요. 어쨌건 간에 지금 풀어본 문제들 중에 문장 해석을 똑바로 하는 한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들도 다 그래요. 그냥 똑바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자꾸 무슨 요령이나 단어 암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문장 똑바로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